김성기입니다. 조용기 통일 꿈틀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다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게을러서 그렇기도 하고 또 뭐 바쁘다는 핑계로 잘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면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자주 좀 더 규칙적으로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우리 사회의 문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온 주제가 문재인 경제 이념은 사회주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문재인 경제 이념은 사회주의다. 요새 우리 경제 굉장히 어렵다라는 소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굉장히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가장 많이 모여있는 학회가 한국경제학회인데 여기 한국경제학회의 최근에 3대 학회장 세 사람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를 한번 매겨봐라. 체크해봐라. 그랬더니 성적이 D가 나왔어요. 그래도 F 안 나온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D 정말 충격적입니다. 근데 우리보다 덩치가 훨씬 더 큰 일본, 미국도 우리보다 경제 성적표가 좋은 것 같아요. 왜 이런 경제 성적표를 받았는가? 제가 이렇게 한번 쫙 봤더니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의 경제 철학 또는 경제 이념 때문인 것 같아요. 대통령의 경제 이념 사회주의다. 제가 조금 전에 제목에서 말씀드리겠죠. 왜 사회주의라고 이야기하는가? 두 가지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자주 사용했던 사람 중심 경제. 또 하나 요즘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소주성이라고 그래도요. 어디에 있는 중국이 어디에 있는 성이냐고 지금 희화하는 말들도 굉장히 많이 들리는데 소득주도 성장하고 사람 중심 경제와 관련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람 중심 경제와 관련돼서 대통령이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지난해 그리고 2017년 그리고 2018년까지만 해도 사람 중심 경제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어요. 4차 산업혁명위원회 출범하고 제1차 회의하던 날 2017년 10월 11일입니다. 가셔서 이제 축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새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를 사람 중심 경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 경제는 경제 정책의 중심을 국민과 가게에 두고 경제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함께 누리는 경제입니다. 사람 중심 경제는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를 3대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분명히 나와 있는 사람 중심 경제라는 단어가 이제 출처가 지금 굉장히 모호해요. 어디서 나왔는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해 3월에 우리 헌법 개정, 청와대에서 헌법 개정한다 그러면서 헌법에 국민이라는 단어를 없애고 전부 사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었는데 이때의 사람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한국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평등한 존재를 의미하는데 북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 분명히 한국과 북한이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한민족이기 때문에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굉장히 반가운 일이긴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숨은 뜻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자, 사람이라는 단어 또는 사람 중심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세 가지의 출처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985년 북한에서 발간된 철학사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해놨어요.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라는 견해가 천명됨으로써 사람에 대한 완벽한 철학적 견해가 확립되었으며 철학의 근본 문제인 세계에서 가장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문제가 올바로 해결되고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는 사람 중심의 철학적 세계관, 이게 바로 무슨 철학이냐면 바로 주체사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 중심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북한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단어가 주체사상과 결합되면 굉장히 위험한 단어고 계급투전적인 단어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1992년에 북한에서 발간된 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책자가 제가 지금 표지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사람 중심의 철학입니다. 이 사람 중심 철학이 평양에서 1992년에 발간되었습니다. 평양에서 92년에 발간됐는데 이 책자의 첫 머릿말에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주체사상은 사람 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입니다. 사람 중심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의 의미는 주체사상을 의미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2016년에 개정된 북한 헌법에 보면 그 이전에도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이제 최근에 통일부에 게재되어 있는 북한 헌법 개정된 거 2016년의 내용을 보면 제3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성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되는 거가 사람 중심이라는 단어가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미하고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미하고 다른데 이 단어를 지금 그냥 가져와서 우리 헌법 개정하는데 사용하려고 그랬고 또 대통령이 어디 연설하시면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단어인데 마구 사용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중심 경제라는 것은 결국은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를 지향하는 것이 아닌가. 비슷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께서 지난 4월인가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소득주도 성장에 족보가 있다고. 족보가 어떤 족보인지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소득주도 성장의 족보는, 경제학에서 이야기할 때 과소소비설에서 기원합니다. 과소소비설은 어떤 내용이냐면 생산이 소비보다 많아지면 너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은 과잉 생산이 돼서 이렇게 생산이 소비보다 많아지는 경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무너무 많아지면 이거를 이제 공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황이 발생됩니다. 공황이 발생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노동자의 소비 지출이 자본가의 저축률보다 많아질 경우에 공황이 발생된다. 그래서 소비 부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좌파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임금이 작기 때문에요. 조금 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더 따져보면 그건 아닌데. 경제가 발달되면 노동자의 임금도 올라가요, 떨어져요? 당연히 올라가는데. 그래서 소비 부진에 의한 유효 수요 부족이 바로 대공황의 원인이다. 그래서 1930년대 대공황의 원인을 좌파학자들은 어떻게 봤느냐?
소비 부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노동자에게 임금을 더 많이 올려줘야 된다. 그래서 마르크스 좌파학자들은 근로자들에게 가야 될 돈이 자본가의 임금 착취로부터 생긴 것이다. 그래서 근로자의 임금 착취를 방지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과잉 생산, 소위 말하는 공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1930년에 헝가리 경제학자인 칼레츠키가 경기 변동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 책자 속에서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자본가의 저축률이 많아지고 노동자의 소비 지출이 작아졌기 때문에 공황이 발생됐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론을 체계화했어요. 엉터리인데 이걸 지금 이제 받아들여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좌파 케인지안들이 이걸 받아서 연구를 지속했는데 80년대 중반에 ILO에서 임금주도 성장으로 변신했다가 한국 사회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걸 다시 소득주도 성장으로 이걸 변모시켰어요. 소득주도 성장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거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라는 것은 또는 자본주의에서 노동자와 자본가를 양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양분시켜놨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공장이 없으면 노동자가 일할 곳이 없어요. 공장은 또 노동자가 없으면 공장을 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둘 간의 관계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조화적인 관계인데 이걸 지금 대립적인 관계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노동자의 소비를 중시하는데 또 하나는 폐쇄 경제의 모양. 그러나 지금은 WTO 체제하에서 개방된 경제이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도 중요하고 노동자의 고용도 매우 중요한 개방 경제 체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맞지 않는데 이걸 지금 받아들여 가지고 막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경제 이 소득주도 성장하면서 우리 지금 경제 성장률 지난 1, 4분기 때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0.4% 되고 또 고용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다. 그래서 제가 다시 결론 삼아 말씀드리는 것은 소득주도 성장하고 사람 중심 경제는 사회주의 경제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경제 성과를 내지 못한다. 이거 지금 바꾸지 않으면 사실 우리나라 경제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경제학자들이 또는 한국경제학회장이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과에 대해서 성적표를 D를 준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사회에서 사회주의적 경제 이념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추미애가 민주당 대표가 토지경 공개임이라는 걸 도입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웃기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사회주의 아이들이 하는 거. 이게 여기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지금 경기도지사 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는 국토교유세를 도입하자고 그랬어. 땅 가진 사람들이 죄인인가요? 어떻게 이렇게 세금 폭탄을 마구 보여드리려고 그래. 그리고 대통령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며칠 한 열흘 전쯤 되는 것 같은데 한국이 미국 경제 모델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그럼 우리 소련 경제 모델을 따라야 되나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또 하나 우리 이념과 관련돼서 탈원전의 문제 이런 것이 전부 다 경제 이념과 관련된 문제. 저는 이런 측면에서 지금 대통령이 다시 경제 성적표를 D에서 A로 바꾸려고 그러면 경제정책기조,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경제 철학 이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는 문재인의 경제 이념은 사회주의다라는 걸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